요즘 환자분들 보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분들도 많고요.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요즘 중장년층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를 받거나 힘들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청년들, 20대 청년들 중에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보통 대상포진이 걸리면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들 아세요.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환자분들 표현들이 딱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를 건강의 신호등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감기가 내 건강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어떤 경고등이었다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어떤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서 대는 허리띠를 말하는 거거든요. 허리띠 모양의 수포, 포진이 생긴다 해서 대상포진이라는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모양이 꼭 우리가 허리띠 모양 같다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어릴 적에 수두를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척수라던가 신경절 속에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역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면 이 수두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가서 침범하냐면은 우리 신경에 가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치과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할 때 굉장히 시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통증이 아주 심하고 막 따끔따끔하고 쓰리고 엄청 아프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접촉을 두려워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고요. 환자 본인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포진이라는 걸 진단을 받으면 약물도 복용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푹 쉬고 많이 자고 소화되기 쉬운 영양 섭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처음에 올 때는 아까 포진이 생긴다고 했는데 수포가 생기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마치 감기 몸살이 걸린 것처럼 몸이 근육통도 생기고 으실으실하고, 그런 우리가 꼭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그 초기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2, 3일, 3, 4일이 지나면은 이렇게 투명한 수포들이 피부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일단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라던가 때로는 좀 더 항바이러스제,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또 대체로 이런 약물들이 소화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장약을 섞어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는 초기에는 한의학 역시 이런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후기로 가서 이제 몸이 회복하는 시기가 되면은 면역력을 부활시키는, 대체로 이제 기운을 보하고 몸의 회복력을 북돋는 그런 처방들을 쓰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특별한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복돼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동을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영양 섭취가 부실해서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든 과로를 하든, 때로는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내 면역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졌을 때, 그때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내가 몸과 마음을 좀 과로하고 무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쉬어주는 시간을 갖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대상포진의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그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왜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대상포진 백신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은 접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뭐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일정 부분들을 우리 몸에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방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그 효과가 몇 년에서 좀 더 길게 되는 그런 다양한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맞아봤고 독감 백신도 맞아봤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100% 예방되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확률을 좀 떨어뜨리고 어떤 후유증을 좀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가 충분히 좋은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것도 한 가지 방편은 되겠지만 백신을 맹신하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과로하다 보면 누구나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것을 어떤 치료하고 뭐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우리 몸이 보내는 가벼운 경고였다면 대상포진은 좀 더 무거운 경고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안 걸리면 좋겠지만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그것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한 번쯤 점검하고 다시 세팅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